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틀 만에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제는 의도적으로 결방한 것은 아니고요.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녹화를 마무리하고 나서 확인을 하는데요.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예전에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캠브리지에서 만나게 된 굉장히 좋은 분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이 하루 방송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자, 어제 혹시 방송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신 어제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풍성한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연휴 첫날에 보내드리는 9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목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분 좋은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61, S&P 500 플러스 0.66, 나스닥 플러스 0.60 비슷한 추세를 이어나갔고요. 자, 그리고 성장주들의 모습도 괜찮았죠. 차지 포인트가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7.28%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 몇 달 만에 한 85% 정도 상승하는 무서운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인베이스가 7.08% 올라갔습니다. 인텔리아 플러스 6.46, 소파이 플러스 6.36, 텔라독 플러스 5.92, 로크 플러스 5.69, 퍼시픽 바이오가 플러스 5.63, SQM, 소시에다드 퀴미카죠. 플러스 5.43, 실버게이트 캐피탈 5.18% 올라갔고요. 도쿄사인 플러스 5.10, 로블록스 플러스 4.81, 온 세미컨덕터가 플러스 4.74%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살펴볼 텐데요. 간만에 엔비디아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플러스 2% 정도 올라갔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1.96%, 메타플랫폼즈 플러스 1.04, 아마존이 플러스 0.26,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17, 그리고 세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넷플릭스, 구글, 그리고 애플은 마이너스의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투자자들의 관심은요, 온통 카토 연구소라는 곳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컨퍼런스에 제롬 퍼월 의장이 등장을 했거든요.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이번에 제롬 퍼월 의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롬 퍼월이 디드 리틀이니까 거의 한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상, 그리고 좀 불안감이 있는데 이 불안감을 떨쳐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아무래도 다음에 금리 인상을 0.75%포인트 다시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말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이 last public remarks다. 그래서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제 연준에서요, 미팅을 하게 됩니다. FOMC 미팅을 하게 되는데 FOMC 미팅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토요일부터는요, 이제 연준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공공인 장소에서 어떠한 코멘트를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이제 공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자리에 등장을 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더블 다운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호키시한 메시지, 따라서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잭슨 홀 컨퍼런스에 등장해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지금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멈추면 안 된다.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FOMC 미팅은요, 9월 20일 그리고 21일 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호키시한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갔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의미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는 기대가 상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다음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의 그 발표가 다음 주 초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몇 %가 발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7월 달에
지난달에는 8.5%를 기록했는데 전망치가 지금 8.1%가 찍혀 있습니다. 만약에 8.1%보다 더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된다면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8.1%를 넘어서 지난달에 비해서 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따라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제 다음 주 초에 CPI가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와중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바로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입니다. 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우지는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헤지펀드 매니저인 마이클 버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bearish stance,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우리는 아직 바닥을 찍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분은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의 파운더, 창립자거든요. 자, 트위터를 통해서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이 사람은요, 트위터에다가 메시지를 올리고 나서 다음날 되면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트래킹을 할 수 없게끔 모두 다 지워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는 또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가 봤을 때 주식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그널, 신호가 있거든요. 이 신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체크리스트로 우리한테 알려줬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립토가 폭락했다. 그리고 이제 밈 주식이 폭락을 했고요. 스펙 주식도 폭락을 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죠. 이 모든 모습이요,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랑도 비슷하고 2008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2022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굉장히 커다란 폭락장이 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마이클 버리의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는 어떠한 그 발표를 했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주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플랫폼, 브리스톨 마이어즈 스킵, 그리고 부킹 홀딩스, 넥스타 브로캐스팅, 뭐 이런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부분 다 팔아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8월 초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리석음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 얘기는 6월 중순에 바닥을 찍은 증시가 다시 반등을 시작했었잖아요. 이런 반등 모습을 보고 마이클 버리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시장의 참여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공유를 하면요, 늘 댓글창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데 그러면 주식을 다 정리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욕심을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욕심을 버리면 해답이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면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러다가 주식시장 폭등하면 어떡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7천만 원, 8천만 원 넣어 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폭등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100%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100% 주식시장에 투여를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요,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이렇게 운이 좋아서 두세 번 성공할 뿐이지 결국 이 운이 다 하고 나면요,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주식시장에 투여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투자 자금을 좀 넣어놓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폭락장이 와도 별다른 타격이 없게끔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달러의 강세 추세에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제프리즈라는 투자기관에서 어떤 조언을 하고 있냐면 S&P 500 기업들 중에서 높은 해외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rise in the US 달러, 미국 달러의 그 강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미국 달러의 강세 현상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냐면 large cap stocks, 우리가 보통 메가테크 기업들이라고 부르는 시가총액이 커다란 미국 기업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제프리즈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연준의 호키시니스, 그래서 강경한 그런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크루드 오일이 자급자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잘 견디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주변 상황이 현재 미국 달러의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다른 그 통화들이 굉장히 약세를 면치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글로벌 주식 전략가 션 다비의 주장이고요. 자, 다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다비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새로운 주식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주식들은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해외 매출이 높지 않은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롱 달러, 지금 달러의 강세가 너무나 극심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이 병합되면서 더블 덴트다. 그래서 S&P 500의 해외 매출에 커다란 구멍을 두 배나 낼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 좋지 않은 게 두 가지가 겹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글로벌 경제의 리세션, 두 번째는 달러의 강세. 따라서 해외 매출이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가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EPS의 변화 상황을 지켜보면 된다. 리비전이라는 것은 계속 수정하는 거잖아요. EPS는 earning per share,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S&P 500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앞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S&P 500의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해외 매출이요, 앞으로 적어도 한 2쿼터, 6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되도록이면 해외 매출이 너무나 높은 기업들의 투자는 조금 줄여나가거나 이러한 식으로 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미존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몇 달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이유로 들어준 것이 뭐였냐면 달러의 강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내는 매출이 지역적으로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2021년의 현황을 보시면 미국에서 발생한 매출이 83.95 빌리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외에 국외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84.13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거의 반반이죠. 반반이긴 해도 미국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이 조금 더 많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 외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아무리 많은 그 매출을 발생시켜도 그게 나중에 이제 매출로 잡히기 위해서는 달러로 환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달러가 예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유로 대비해서는 15% 정도 1년 만에 올랐거든요. 그러면 15%가 오히려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메가테크 기업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닝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이 와중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 하나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CFO가 등장을 하는데, CFO는 Chief Financial Officer의 약자입니다.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우리가 CEO라고 부르고요. CEO를 도와서 기업의 2인자라고 보시면 되죠. 한 기업의 재정을 담당하는 최고 경영자를 우리가 CFO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CFO가 굉장히 많은 주식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Chief Financial Officer인 에이미 후드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1955만 달러 가치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팔아버렸다. 화요일날 그랬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SEC 파일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후드라는 분이 이번에 75,351주를 매도를 했고요. 매도 평단가는 259.46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에이미 후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이제 줄어들어서 44만 5천 주 정도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전체 가지고 있던 주식 중에 15% 정도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15%면 굉장히 많이 판 거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넘버원 CEO가 있죠. 사티아 나델라가
테슬라가요 9월 1일 날 1,4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넘버 1, 넘버 2, CEO 그리고 CFO 두 명 다 주식을 상당 양을 지금 매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부자가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좀 큰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며칠 상관을 두고 넘버 1, 넘버 2가 CEO, CFO가 동시다발적으로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분기에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좀 초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중에 반 정도가 미국 내에서 발생을 하고 나머지 반이 해외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애플은 오히려 더 극심한 해외 의존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메리카, 북미, 남미를 합친 것을 아메리카라고 부르잖아요. 45%를 여기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유럽에서 23.25%, 중국이 17.6%나 되고요. 재팬이 6.56,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 퍼시픽이 7.4%입니다. 따라서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45%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애플 역시도 지금 강달러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애플 관련해서 또 하나의 악재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애플의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프로덕션 생산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새롭게 중국의 코비드 록다운이 연장됐다라는 기사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애플의 생산,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랩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새롭게 코비드-19 관련된 록다운, 그러니까 중국 지역의 록다운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고요. 자, 청도라는 도시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한국의 서울보다도 오히려 인구가 많은, 인구가 2천만 명이 넘거든요. 이렇게 대도시인데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록다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록다운은요, 수요일 날 종료될 예정에 있었는데 이번에 무기한 연장이 됐다는 굉장히 우려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이런 뉴스를 전해주고 있는 매체는 니케이 아시아고요. 자, 청도시티의 오피셜, 우리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무원에 따르면 이번 록다운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이다. 여기 밑에 조금 내려오면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오일, 가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푸드 서플라이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기업이 다 문을 닫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생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 관련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잖아요. 이번에 아이폰 14 이벤트가 수요일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신제품이 소개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상품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고요. 그 외에도 애플 워치 울트라, 새로운 에어팟 프로, 워치 시리즈 8, 그리고 새롭게 애플 워치 SE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릴까 했는데 한번 읽어보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광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 기사를 읽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번 그 새로운 상품 출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하다가 이런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애플의 공식 채널에서 이번에 애플 이벤트를 1시간 34분에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1시간 34분짜리 영상을 제가 단 12분으로 줄여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토요일 날 제가 전해드리는 애플 이벤트의 주요 하이라이트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들고 판매하는 자동차의 수치가 77,000대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 수치, 확정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확정 수치를 보시면요, 거의 3배로 올랐다. 그래서 7월에 비해서 지금 8월 달에 중국에서 만들고 판매한 자동차의 숫자가 지금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확한 숫자는요, 76,965대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7월 달에는
수치는 28,217대에 그쳤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수치는 작년에 44,264대에 비해서 무려 73.88%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성장 추세가 무섭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번 주에 제가 공유했던 CAPA의 관계자가 인용했던 이 전망치랑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델 3, 모델 Y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8월 달에 해외로 수출한 수치가 42,463대라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19,756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또 하나의 그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현재 중국 쪽에서 웨이팅 타임,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자동차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두 개의 모델 Y, 모델 3를 얘기하는 거죠. 모델 Y, 모델 3 같은 경우는요,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게 14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이제는 중국에서는 3달 정도만 기다리면 테슬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매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나머지 중국 기업들의 추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BYD 같은 경우는요, 지금 8월 달에만 17만 3,977대를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1위죠. 자, 그 뒤를 이어서 니오, 엑스뱅, 그리고 리오토가 있는데, 니오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0,000대가 넘는 판매량을 보였고요. 그 엑스뱅은 9,578대, 그리고 리오토 역시도 4,571대로 꾸준한 성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을 위시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기업 역시도 어느 정도로 빨리 성장하느냐,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충전소도 많이 늘고 전반적으로 전기차를 위한 인프라가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테슬라 말고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어닝 결과를 발표한 성장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Zscaler인데요. Zscaler가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2.5%나 급등을 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가 발표됐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회계상 4분기라고 부르는 분기의 실적이고요. 논갭 EPS, 비공식적인 논갭이긴 하지만 EPS가 플러스 0.25 흑자를 기록했죠.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4센트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318.06 밀리언을 3개월 동안 만들어냈고요. 이 수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61.4%라는 굉장히 건강한 성장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랑 비교해도 12.52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EPS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성공적인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Calculated Billings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회계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캐시 베이시스가 아니라 어쿠럴 베이시스 회계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달에 12개월짜리 1년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계약은 1,200만 원짜리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어쿠럴 베이시스는 뭐냐면 이 1,200만 원을요 다 1월 달에 매출로 잡지를 않고 매달 100만 원씩 나누어서 매출로 확보하는 그런 장부상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쿠럴 베이시스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이 매출하고 이 캘큘레이트 빌링은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 나오는 캘큘레이트 빌링은요, 지난 분기 동안 얼마나 많은 계약을 따냈는가, 그래서 실제로 현금으로 받은 게 얼마인가, 이거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게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57% 성장했다는 거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520.4 밀리언이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deferred revenue라는 게 있습니다. deferred는요, 연기된 이런 뜻이거든요. 뭐를 연기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1,200만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어도 1월 달에는 100만 원만 매출로 잡고 나머지 1,100만 원은 미래 매출로 남겨두잖아요. 이렇게 미래 매출로 남겨둔 그런 매출을 deferred revenue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62%
30%나 성장을 했고요. 현재 아직 매출로 잡지 않은 그런 매출이 1빌런이 넘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가이던스입니다. 1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이 339에서 341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326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가이던스가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net income per share EPS죠. 0.26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는 0.2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어닝을 가이던스에서 이번에 만나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전체 1년간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은 1.49빌리언에서 1.50빌리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1.47밖에 되지 않습니다. EPS도 좋습니다. 1.16에서 1.18을 만들어낼 것이다. 컨센서스는 1.05였기 때문에 순이익이 굉장히 건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분기에 대한 어닝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최고의 모습을 발휘하면서 G스케일러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가족분들 그리고 친지분들과 즐겁고 유쾌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국에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랑은 좀 인연이 없는데요. 여기서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애플 아이폰 14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미주은에도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